안녕하십니까, 이사장입니다.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요,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. 그러나 엉뚱한 이 기자는요, 사람이 죽게 되면 직업을 남기게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안타까운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한번 만나보시죠. 이 기자. 네, 이 기자입니다. 산업자재를 도소매하고 있는 신 대표라는 사람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. 신 대표 아들이 벌써 대학을 졸업을 하고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신 대표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일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. 신 대표는요, 이 복잡한 마음으로 인해서 제게 종종 술 한잔 하자고 연락을 하곤 합니다. 오늘은요, 이 신 대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이 기자, 아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나요? 요즘 높은 인건비와 근로기준법을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일하면서 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도 될 것 같은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? 1차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 사회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 직업이 대물림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상당히 씁쓸해지기도 합니다. 사실 요즘은요,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상속과 대물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2대째, 3대째 연예인을 하고 있고, 대기업은 물론이고요. 또 식당이나 이 조그마한 소기업들까지도 2대, 3대째 경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심지어요, 교회까지도 대물림되는 이런 현상이 아주 씁쓸해지기도 합니다. 과연 부모의 도움이 전혀 없이 2대, 3대 대물림이 가능할까요?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. 현재 저희 업종인 이 산업설비나 자재 분야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배관자재, 볼트, 모터, 펌프, 기계 제작 이런 업종에서도요, 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승계되거나 또 승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또 정부는요, 이 100년 가게나 100년 소공인 같은 것으로 인증을 해주면서 승계를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. 즉 부모의 직업이 자식에게 그대로 대물림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우리가요, 이 부모의 직업을 물려받게 되는 것을 장려해야 될 문제인지 우리가 짚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저도 식당에 갔을 때요, 100년 가게라는 명판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 부모님 세대는 부모의 직업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아주 매섭고 혹독하게 교육을 시켰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요즘은요, 자녀들에게 오히려 너 그런 일 하지 말고 차라리 그런 거 할 바에는 이리 와서 이거나 한번 해라,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예전처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. 그러나 기성세대가 이 무한 경쟁 시대에서 무한 경쟁 상태에서 버텨낼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빼앗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여러분들은 이처럼 이 직업이 대물림되고 있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? 한번 계속 들어볼까요? 우리가 이 태어날 때 부모의 직업을 그대로 물려받는다고 생각하면 돈이 있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텐데 정말 끔찍한 세상이 될 수 있겠죠. 사실 요즘은요, 이 돈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배우는 것부터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학원을 몇 개씩 보내는 것은 기본이면서 돈으로 유능한 과외 선생을 붙여주기도 하고 또 조기 유학을 보내기도 하죠. 네, 이렇게 시작점 자체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이 성공의 기회도 결국엔 돈이 좌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. 네, 결국엔 이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직업과 경영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것이 전부가 되겠죠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이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.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. 네, 우리는 몇 대째 이렇게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직업이 계속해서 대물림되고 있는 이런 현상은요, 누구에겐 아주 좋겠지만 또 다른 누구에겐 상당한 실망이나 망연자실을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요,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. 이 기자, 신 대표는 이 직업을 대물려주는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?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? 자녀가 하나뿐이고요. 현실 속에서도 이 성공의 기회가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고 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기가 어려웠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신 대표는요, 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사업을 물려주기로 했던 겁니다. 무엇보다도요, 이 현실 속에서 아주 단순한 일을 하고 있는 아들을 지켜보면서 미래가 걱정스럽게 느껴지면서 차라리 함께 일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. 네. 한편으로는 대학까지 졸업을 하고 자신의 삶을 헤쳐나가게 될 시기인데 자신의 그늘에 가려서 오히려 나약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밑바닥부터 일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. 오히려 아들이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그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
네, 그래도 이 대물려 줄 수 있는 직업이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해야겠죠. 대학 졸업하고 사회에서 자기 위치를 찾아가면서 살아가기가 정말 어려워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성공의 기회가 사라져가는 현실로 인해서 앞으로 더욱더 점차적으로 이 직업이 대물림되는 이런 현상이 심화될 것 같은데, 이 기자 뭐 좋은 방법이라도 없나요? 아니, 제가 어찌 답을 알 수 있겠습니까? 단지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. 우리 모두의 숙제가 아닐까 합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괜히 물었네요. 우리가 이 정답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이 공정한 사회와 공정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 후로 이 기자는요, 중학생 아들에게 사업을 물려받으면 어떨까 물었더니 아들은 대학교 군대까지 앞으로 10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때까지 버틸 수 있겠냐며 오히려 걱정을 했다고 하죠.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사업 아이템을 찾을 테니까 돈을 많이 준비해달라고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